재판의 집행과 소송 비용, 재판의 집행 부분입니다. 일단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을 국가 권력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인데, 재판의 집행에는 쉽게 해서 형의 집행, 추징, 소송 비용 같이 부수적인 것이나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비용 배상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 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집행의 기본 원칙을 먼저 볼까요? 자, 460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양 조문은 좀 알아두시는 거예요.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는 것 정확히 파악을 해두시고, 제 461조 재판 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에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472조의 소송 비용의 집행 정지. 자, 480조에 규정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있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신청을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판의 집행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이건 검사입니다. 어느 경우나 검사이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는 것. 봅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판 집행의 지휘의 방식은, 재판의 집행 지휘는 재판서나 또는 재판에 기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엇으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이외에 재판서의 원본, 등본,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한 날인으로도 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외에는. 그러면 재판의 집행의 시기는 어떠냐면 재판이 확정 후에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시 집행하는 데 원칙인데 예외. 확정 전의 재판의 집행과 예외에서 확정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집행하는 것. 그래서 결정과 명령은 즉시 항고 이에 준하는 불복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집행합니다.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하여 간합 재판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확정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집행하는 것, 이건 눈여겨봐두십시오.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은 소송 비용 집행 면제 신청 기간 내에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노역장 유치 집행은 벌금 또는 과료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집행할 수 없다.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되죠. 법무부 장관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다. 보석 허가자께서 조건부를 부과하는 경우 이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야 되겠죠? 형을 집행하기 위한 소환,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할 때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환하여야 된다. 소환이 응하지 아니할 때는 검사는 구속영장이 아닙니다.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해야 된다.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면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형을 집행의 순서가 있죠. 원칙적으로 중한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2개 이상의 형이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외에는 중한형을 먼저 집행한다. 그러니 이것도 알아두시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이외에는 그 중한형을 먼저 집행한다는 것. 예외 검사는 누구의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소속 장관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한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벌금과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형과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가 병전하는 경우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 항상 예외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형의 집행. 사형. 소송 기록을 줬죠.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집행명령.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사형의 집행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집행을 명할 때는 5일 이내 집행해야 되고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 수용실에 수용합니다. 사형의 집행 방법. 사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교수하여, 교수라는 것은 목매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은 누구의 명령이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총살해야 한다. 자, 참여. 사형의 집행은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과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된다. 자, 그 사람의 검사 또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의 허가 없으면 형의 집행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 조서를 작성하고 사형의 집행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대리인과 함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사형은 언제 집행을 정지하느냐? 사형 선고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잉태 중인 때에는 여자인 때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누구의 명령?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사형의 집행을 정지한 후 이게 회복되거나 출산이라면 다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해갖고 형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형의 집행입니다. 자유형의 집행의 방법 했죠. 자유형의 집행은 자유형 그러니까 징역, 금고, 구류는 검사가 형 집행 주의서에 의하여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합니다. 자유형의 집행 정지에서 우리가 필요적 집행 정지와 의무적 집행 정지가 있어요. 필요적, 어쩔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되는 것, 의무적인 것. 필요적은 자,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에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에 지휘하여 심신장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그래가지고 자, 수용, 형의 집행을 정지할 때 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감호 의무자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고 구치, 형을 집행이 정지된 자의 수용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삼입합니다. 필요적 집행 정지보다는 의무적 집행 정지가 시험에 잘 나오죠.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이는 그이가 연령으로 따지면 70세 이상, 전부 70세 이상입니다. 봅시다. 연령 70세, 직계 존소구 연령이 연령 70세 이상으로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그러면 여자는 어쩝니까? 잉태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 두 가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직계 비소의 경우에는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의무적 집행정지는 검사가 지휘할 때 누구의 허가를 얻어야 되냐면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의무적 집행정지를 눈여겨봐 두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결구금일수 산입. 이건 이제 별 의미가 많이 없어져 버렸죠. 미결구금일수란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 확정 전때까지 실제로 구금, 가둬져 있는 기간의 일수를 말한다. 산입 방법,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이 규정하여 당연히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삼입해야 된다. 판결에서 미결구금을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선고를 지금은 요하지 않습니다. 산입 대상,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또는 구류의 경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모두 반드시 삽입해야 됩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 1일로 계산한다. 그 밑에 판례 보면은 형법 57조 1항 중 일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년 6월 25일 사건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 그리하여 판결 전 미결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번영에 삼입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미결 구금일수는 이제 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격형의 집행,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이를 수용부 명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선고받은 자의 등록 기준지와 주거지 시, 군, 구 면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다섯 번째, 재산형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재산형도 470조 재산형 등의 집행,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 비용, 비용 배상 등 또는 간합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그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알아요. 집행 전에는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사망에도 불구하고 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검사는 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집행명령, 검사가 집행명령이 한다.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준용하는 규정은 다 읽어줬습니다.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국세체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검사는 재산형의 집행에 필요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준용을 하게 하였고 집행의 방법, 재산형도 형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용자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특칙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칙을 잘 봐두시면 되겠죠. 상속 재산에 대한 재판, 상속,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 자 상속 재산에 대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벌금에 대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서 집행은 법인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 비용, 배상 명령을 명하는 경우 법인이 그 재판 확정 후에 합병으로 인한 소멸할 때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도 모든 집행은 이제 검사가 처분한다. 몰수물은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로 교부를 청구할 때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교부해야 된다. 만약에 몰수물을 취득한 후 교부 청구했을 때 검사는 공매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는 교부해야 됩니다. 몰수물이 아닌 이제 압수물을 봅시다. 압수물. 압수물의 경우는 또 어떨 것인가? 압수물의 처분. 일단 위조 등의 표시.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면에 보면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압수되지 않는 것은 제출하게 하여 위조나 변조된 것을 표시해야 됩니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하는 때에는 위조나 변조 사실을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눈여겨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법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환부 불능 공고 압수물로 환부를 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환부할 수 없을 때, 돌려줄 수 없을 때 검사는 그 사유를 간보에 기재하고 공고해야 된다.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 그 물건은 어디에? 국고에 귀속합니다. 3개월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해버릴 수도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도 있다. 폐기할 수도 있고 가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해버리거나 또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해서 그 대가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집행을 하는데 그 재판의 집행에 대한 구제 1.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을 집행하는데 집행에 대한 재판의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할 수 있다. 의의신청은 어떤 것은 재판의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하나지 판결의 모순이나 불명확, 부당의를 가지고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차, 형을 선고받은 자만 해석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나 검사는 신청권이 없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란 형을 선고한 법원이기 때문에 상소 기각을 하는 경우 원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재판은 이제 집행에 대한 의의 신청. 법원의 재판을 집행받은 자 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나 집행에 관여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나 그 배우자나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재판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이 종료된 뒤에는 이의신청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판례도 재판의 해석이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볼까요? 판례 형사소송법 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한 것으로 이미 재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면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자, 그럼 먼저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형사사법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요 형사보상은 헌법 28조에도 있고 형사보상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것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에 관한 법은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있다. 형사보상의 성격, 우리가 국가의 형벌권은 정당하다고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형사보상은 본질은 국가의 위법처분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의무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이 법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서 다른 법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그 손해배상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의 액수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또 한번 알아두시고, 그러면 형사보상의 요건, 일단 피의자부터 볼까요? 피의자 보상과 피고인 보상으로 나누는데,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이외의 불기소, 기소유예는 유죄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불기소 처분, 피의자라고 일단은 구금되었던 자 중 그 말입니다. 구금이 돼야 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는 피의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또 보상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음으로써 구금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구금 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돼 버린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보상, 일단 무죄 판결,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위하여요. 그러나 판결 주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3번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감원 후 독립청구를 받은 피치료감원 청구인은 치료감원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 해당되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때의 치료감호의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 사유. 자, 책임 무능력을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경우나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므로써 기소, 미결 구금 또는 유죄의 재판을 하게 된 경우 한 개의 재판의 경합범의 일부로 한쪽은 무죄, 한쪽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는 경우. 1번 판례 볼까요?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 구금 중 무죄로 판단되어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 그 미결 구금일수에 대해 판결 주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비상상고 절차에서 보호감호를 기각하는 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보호감호 집행을 받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형사보상법 1조 2항을 유치 적용하여 보호감호 집행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의 권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다. 자, 보상 그러면 형사보상의 내용, 형사보상 금액을 산정 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그놈에서 얻을 수 있는 상실이익이나 정신적 손해배상, 신체. 그 다음에 그 검찰, 경찰, 검찰, 법원과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보상에 산정된 모든 사정. 그래서 보상액이 산정돼 이것을 고려해봐라. 그 밖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은 보상 청구 원인 이외에도 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구금에는 미결 굴수와 형을 집행해야 하는 구금도 포함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도 포함됩니다. 3. 형의 집행에 의한 보상, 사형의 집행에 의한 보상. 죽어버렸는데 돈 주면 못합니까? 여기는 사형 집행에 의한 보상을 할 때는 집행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벌금과 과료에 대한 집행에 대한 보상, 이건 한번 받으십시오. 벌금과 과료에 대한 집행을 보상할 때 이미 징수한 금액과 징수한 벌금과 또는 과료의 집행에 징수한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을 일까지 일수에 민법에는 법정 이유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몰수와 추징에 대한 집행에 대한 보상. 자, 몰수 집행에 대한 보상할 때 몰수액을 반환하고 이미 처분했을 때는 보상 결정 시에 시가로 보상하고 추징에 대한 보상할 때는 그 액수에 추징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일수에다가 법정 이유를 더 계산하여서 보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형사보상의 절차,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형사보상 청구권자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 또는 기소유예 처분 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며, 자, 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는 양도 압류할 수 없으나 상속은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보상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 재판이 있을 때 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 재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 무죄 재판이 있는 것으로 보냐면 사망한 때 무죄 재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 피의자의 보상 청구 절차. 피의자는 피의자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가 그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그래서 지방검찰청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피의자 보상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후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결정, 피의자 보상 청구에 의해 심의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의 보상 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합니다. 피의자 보상은 지방검찰청에 둔 피의자 보상 심의에서 심사 결정하며 심의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보상은 어쩔 것이냐? 절차는, 자, 피고인의 경우는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해야 되고, 이것은 무죄 판결을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결정, 보상 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수 있고, 보상 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보상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상 결정 후 고지, 법원은 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2주 내에 보상 결정 요지를 관보에 기재해야 된다. 보상 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결정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류 이상의 일간지 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해야 되고,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을 것이냐? 보상금 지급의 청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보상 결정이 송달할 때 2년 후에,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보상 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제 마지막에 명예회복이 있죠. 무죄재판서의 개재 청구.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지방검찰청에 청구하죠. 자, 게재해주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리고 청구의 방법.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때는 무죄재판서의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 소명에 대한 보상은 게재로 인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 상속인이 여러 있을 때는 상속인 모두가 게재 청구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 청구에 대한 조치. 청구가 있을 때 청구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됩니다. 다만 청구를 받을 때 무죄사건의 확정 기록에 해당하는 지방검찰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 무죄재판 사건의 확정 재판 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해야 된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라. 그 다음에 게재 기간은 몇 년이냐면 1년입니다. 두 번째, 면소, 공소기각, 치료감호. 면소 또는 공소기각, 치료감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의 기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의하여 무죄 재판 사건, 피고인은 무죄 재판 게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소, 공소, 기각, 치료, 감호도 게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